여태까지 배운 거는 조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면 네, 없어요. 진짜 재밌다. 아닌데. 그 사람 들었다 놨다네. 기분 완전 좋았는데 기분이 더 더러졌어. 와 진짜. 동사가 하나 더 나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꾼다고? 응? 조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응? 접사를 이어주고 접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컴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컴마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통째로 주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명사절 주어가 되므로 사분 구조가 가장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주어가 너무 어려워서 길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오늘은 뭘 배우냐면 오늘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걸 배웁니다. 이미 준동사 자리가 결정이 났고 이미 동사가 앞에 있는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하고 뭐를 고르는 것 ing, pp를 고르는 것 뭐하고 뭐를 고르는 것 투부정사하고 ing를 구분하는 것 이거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분사하고 분사구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몇 쪽이냐 얘가 네 예제 문제 보면 트래블링하고 트래블들을 구별하는 문제잖아요. 뒤에 보면은 동사가 있을 거야. 동사가 뭐가 동사니? 동사 없나? 동사가 뭐가 동사예요? 어? 뭐라고? 어? 헬드가 왜 동사예요? 컴마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데 컴마 앞에까지 봐야죠. 오케이 로스트입니다. 그럼 여기는 동사들이 아니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트래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여행하다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배가 여행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 있는 배가 이동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ing, ed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쳐서 이 명사가 하면은 ing고 동작을 받으면 ed가 되죠. 그러면 이 배가 뭐하니까 이동을 함으로 ing가 됩니다. 출제의도 분사의 능동, 수동 구별하기라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종이를 따로 빼서 한번 써볼게요. 즐거움을 주는. 수행평가 안 하는 수행평가? 수행평가요? 하고 있어요. 영어로 더 읽고.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저거 분장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 할애 주시는 거 가능하다고. 하지 말라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경 안 쓰겠습니다. 먼저 분사라고 적읍시다. 분사는 뭐가 분사야? 응? 아이
두 번째는 뭐예요? 분사란 뭐뭐 하는 명사랑 뭐뭐 된 명사, 즉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 그래서 분자를 써서 분사라고 하죠. 1번은 뭐라고 부르고 현재 분사 맞습니까? 2번은 뭐라고 부르고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가 뭔지 알았지? 됐어? 뭘 꾸미는 거야?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분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분사를 구별해 볼게요. 구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단계는 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칩니다. 뭐라고?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안 치고 푸는 사람도 있어. 다 알고 있어요. 나 빼고 다 안 치고 풀지. 두 번째 해석을 해서 뭐뭐 한운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뭐뭐 한운으로 해석이 되면 ing를 쓰고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면 ed를 쓰면 됩니다. 결국에 뭘로 구분하는 거다?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즉 앞에 있는 명사가 뭔 뜻인지 모르거나 밑줄에 있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따가 단어가 이상한 거 나오면 못 풉니다. 싫으니. 만약에 단어를 모르는데 그래도 찍어봐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어떤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능동 수동 구조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하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생각해서 조동사 목적어 완벽하면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이니까 뒤에 뭐뭐에 의해서라는 바위가 있으면 대부분 PP에 동그라미 치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1번, 2번, 3번 단계를 잘 거쳐서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시면 해석을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병렬 구조도 해석으로 푸는 거였잖아요. 분사 구문도 해석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론이 너무 간단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입생이 몇 달째 다니고 있는데 되게 잘해서 중학교 2학년 거 문법으로 혼자 설명 안 하고 다 풀고 있거든요. 다 맞는데 여기서 뻥뻥 틀리더라고. 여기서 갑자기 그만큼 헷갈리는 것 같아요. 됐어요?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 구문을 하겠습니다. 번호가 이상해. 아무튼 이해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분사 구문은 뭐냐면 뭐가 있어? 그렇죠. 컴마가 있죠. 컴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컴마가 있습니다. 컴마가 반드시 컴마가 있어야 돼. 컴마가 없는 경우는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분사 구문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g나 ed가 있고 컴마가 있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컴마가 있고 ing가 ed가 뒤에 있으면 학교에서 아마 연속 동작이라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뒤에 있을 때만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을 때만. 분사 구문에 앞에 컴마를 찍혔어요. 주어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컴마로 찍어서 내가 주어 자리가 아니고 컴마 뒤에 있는 게 주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컴마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마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거의 다. 컴마가 없는 경우는 이따가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어.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맨 앞에 있는 ing가 주어가 될 거 아니에요. 동명사처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뒤에도 컴마를 찍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미는 분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99.9% 정도는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사 구문과 분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분사는 뭘 꾸미고? 명사.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부사절을 압축시킨 거예요.
외국 책에서는 부사절 뒤에 나오는 게 분사 구문이 많이 있고 분사는 완전히 다른 챕터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책만 유독 분사하고 분사 구문을 합쳐서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응? 응? 컴마로 한다고. 일단 문제 풀 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구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 아까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ingd 있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 있고 컴마 다음에 ingd 있고 둘 중에 하나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1번 단계야. 아까는 어디다 내묻혔죠? 가장 가까운 명사인데 이번에는 컴마를 기점으로 뭐를 기점으로?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네모를 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또 해석을 해서 뭐뭐 한운으로 해석이 되면 ing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면 이렇게 결정 짓는 것이므로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푼다? 해석으로 구분합니다. 또 단어 모르면 틀려. 도리가 없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는데 또 찍어서 맞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구조를 이용해서 능동태는 뒤에 동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고 명사가 나올 수 있고 PP 형태는 얼마든지 뭐뭐에 의해서라는 다이라는 단어가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그게 있을 때만 ing나 id를 눈 딱 감고 찍으시면 됩니다. 뭐 할 때? 답을 모를 때. 뭐가지 어슬렁어슬렁 하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컴마를 기준으로 주어의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뒤에 명사나 바이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1학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만 더 할게요. 분사구문 구별법 두 번째입니다. 오늘 풀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식 그대로 적을게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접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다시 복습. ingd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하면서 하니까. 네, 뭐뭐 하면서 하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고 억지로 if를 씁니다. if가 뜻이 뭐죠?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억지로 if를 쓰는 거예요. 또 unless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unless라는 단어 무슨 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앞에 나올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는 컴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컴마가 없겠죠. 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거든. 이때는 어디다 똑같이 주어의 네모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뭐뭐 한운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아까 친구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힘들 때 단어를 모를 때는 구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으니 밑줄 다음에 명사가 있는지 또는 바이가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자. 몇 쪽? (1번이요) (3번만) 물어보자. 1번, 2번, 3번 중에 분사 구문이 몇 번이야? 구별 못하면 풀이법도 달라져. 풀이법도 달라진다고. 뭐가 분사 구문이야? 구문. 분사 구문은 뭐가 있다고? 1번 컴마 있어? 네. 2번 컴마 있어요? 네. 이렇게 되죠. 3번이 잘 모르겠네요. 3번이 두 번째는 컴마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분사입니다. 알겠어? 그럼 1번 어떻게 푼다고? 분사 구문은 컴마를 기준으로 뭐 한다고? 주어의 네모를 친 다음에 이 주어가 스펜드 하는지 스펜드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
은근히 해석 어렵잖아요. 로버트가 스펜드 하는 일부러 제가 지금 한글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은근히 그 분사에 뭐뭐 하는 뭐뭐 되니란 말이 은근히 한글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 명사 있으니까 ing. 자,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대가 누군지를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서 됐어요? 리멤버 하라고 에스크 부탁을 했는지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뒤에서 기억을 하고 있죠? 직접 글지. 그런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억하라고 뒤에서 기억을 한다라고 의미상 해석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내가 할게. 디프레스드 하냐? 뭐요? 우울한 사람들은 have shortage 뭐가 부족하냐면 GAPA가 부족합니다. GAPA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서 설명을 해줘야죠. 이게 바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A하고 B는 똑같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가바가 부족한데 그 가바가 뭐야? 뉴로 트랜스미터입니다. 뉴로 트랜스미터가 어디 연결돼? 시각 기술, 시신경 뭐 아무튼 그런 것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GAPA라는 뉴로 트랜스미터가 연결하겠어요? 연결되겠어요? 연결 되겠죠. 사물이니까 ED가 됩니다. 이거는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답이겠어? 두 번째는 분사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분사라고? 분사 어떻게 푼다 그랬어? 가장 가까우면서 네모를 친다 그랬죠. 가장 가까우면서 뭡니까? 디테일이라고? 오브젝트 아닙니까? 뭐가 가장 가까운 명사야? 양쪽에 있죠. 그럼 네모 밑줄 네모면은 능동의 구조이므로 무조건 아닌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5번하고 6번을 잘해야 돼. 오늘이 뭐라고? 뭐가 있는 경우? 접속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접속사가 있는 경우는 컴마가 없어도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네모를 치고 주에다가 네모를 치고 보시면 됩니다. 해봐라. 자, 덜했더라도 같이 해봅시다. 1번 답 뭐였고? 스펜딩. 2번 답 뭐였고? 에스크드. 3번 답은 링크드. 3번의 두 번째는 서라운딩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분사야 분사 구분이야? 응? 그렇죠. 여기 주어의 네모를 치려고 하는데 이 대어라는 단어는 주어가 아니고 심플리파이드 디자인이 주어이기 때문에 대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럼 디자인이 채택을 합니까? 채택이 됩니까? 되죠? 1입니다. 그 다음 5번 하트 심장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리무브 합니까? 리무브 됩니까? 자 6번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2인치 정도를 손을 움직여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을 스포큰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당신은 몸을 2피트 정도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를 강조하고 싶으면 두 발짝 정도로 가야 된다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U라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까? 말 듣는 사람입니까? 말 듣는 사람은 아예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U는 당연히 뭐가 되고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는 영어로 ing. 어렵다, 그렇지?
7번으로 갈게요. 자, 어디다가 네모 쳤냐? 클래스가 인스톨이 뭐요? 그렇지. 단을 물어 못 풀어. 자, 8번은 적어야 돼요. be located in은 뭔가의 위치에 있다라는 고1 정도하고 고2 정도하고 중3 정도의 단어라면 be situated in이나 at이 고3 정도나 신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더 쉬운 표현은 lie in이나 lie at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컴마 다음에 CTF 카투만두의 네모를 치고 풀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니까 뭐가 답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 8번의 두 번째는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구문이죠? 어디다 네모를 칩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똑같지? 그죠? 조가 똑같으니까 동사가 똑같으므로 둘 다 위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시 카트만두 도시니까 컴마 다음에 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므로 형성하다라는 뜻이니까 형성하는지 형성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어렵다. 명사 ing 동그라미 할 수 있겠죠. 은근히 헷갈린다 이거. 그 다음 9번은 분사야 분사 구문이야? 분사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가까우면서 뭔데? 근데 서머니 뭔지 몰라서 틀리겠죠? 그렇다 이 말이요.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은 불러들여진 게 된 것이니까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사의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장 가까우면서 네모 쳐야 되지. 가장 가까우면서가 뭐야? 이건 아니요. 그죠? 네모 밑줄 네모 능동 ing. 이제 빨리 할게요. 10번 캐츠 네모 리빙. 11번 컴마 다음에 히에 네모에서 그랩 하는지 그랩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명사 있으니까 ing 끝. 11번하고 10번처럼 푸는 게 아주 여러분들이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어떻게 한다? 네모 가치가 남한테 생각이 되니까 1입니다. 됐어요? 13번 백큐um 클리너가 진공 청소기니까 홀드 되겠죠? PP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14번 별표 박테리아가 사용하겠어? 사용되겠어?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유수도 맞는 것 같아. 그지? 자 밑에 적어볼게. 사용되다는 동사 원형서에 ing 있어요. 익숙하다는 동사 원형서에 ing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만 외우라 그랬어? 왜 ing만 해야 돼? ing가 특이한 경우니까. 그러면 박테리아가 사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모양을 써야 돼?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그 다음 사용되다는 be used to인데 뭐가 빠져서? 사용된이 됩니다. 알겠죠? 비동사가 있으면 사용되다가 될 텐데 비동사가 빠져서 pp가 나왔으니까 사용되는 사용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이죠. 오늘 해야 될 게 좀 어려운 거죠. She mentioned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girls 여자들이란
are not supposed to 뭐를 하면은 안 되냐면 speak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unless 뭐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먼저 말을 건네지지 않으면 지가 먼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옛날에 여자들이 조신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한이라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뭐랑 비슷해서 A랑 얘랑 비슷해서 얘가 빠지고 뭐만 남고 스포큰 투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스포큰 투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 저거 어렵죠?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컴마 다음에 히엔에 못 치고 직접 써 있으니까 스탠딩 하이. 그다음에 7번은 가장 가까운 명사가 헤어니까 머리가 직접 떨어지므로 falling입니다. 네, 여기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가 ed가 나올 때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건 첫 번째로 이 명사가 신체의 일부면 실체의 일부는 두뇌에 의해서 명령을 받기 때문에 ed를 되게 많이 쓰지만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눈물이나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 혼자 움직이는 거니까 ing를 쓰는 겁니다. 눈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갈 수도 없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데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힘을 줘가지고 빳빳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두뇌로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때는 ing라고 생각을 하지만 팔다리 같은 경우는 팔을 꼬거나 다리를 꼬거나 할 때 머릿속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 일부면 팔다리면 대개는 이들을 쓰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눈물 같은 경우는 ing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입니다. 뭐라 그랬냐? 안 했어? 네, 뭐요? 자, 얘가 조동사죠. 컴마 다음에 ing가 맞는 이유가 앞에 있는 영웅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ing가 맞습니다. 됐어요? 자, 잘 봐. 두 번째 줄에 땡심표 있죠. 땡심표가 무슨 뜻이야? 응? 그리고니까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겠죠? 그럼 어더 히어로가 주어입니다. 잘 봐. 컴마로 자릅니다. 컴마가 왜 생긴다 그랬어? 자기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어가서 자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쪽 다 신고를 해줍니다. 그럼 다 필요 없고 동사가 되죠. 됐냐? 그러면 컴마가 또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10번 자리는 동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돼야 돼? ing나 pp 형태가 되잖아. 그러면 order hero가 또 주어니까 이 주어가 하면은 ing고 받으면 id인데 헷갈리니까 또 어떻게 하죠? 명사가 있으니까 ing가 됩니다. ing 가지고 문제를 잘 만들었다. B번은 by가 있으니까 pp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한지 알겠어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속지 마세요 라고 돼 있죠. 동사의 pp형과 과거 시제 형태가 같은 경우에 주의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과거하고 과거 분사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과거하고 과거 분사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구분이 가능한데 얘랑 얘랑은 모양이 똑같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즉 어떤 경우는 made가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어떤 경우는 made가 만들어진이란 뜻이잖아요. 좀 어렵게 쌤들이 과거 동사 또는 과거 분사 또는 pp 형태라 부르는데 이거를 구분을 묻는 문제가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밑에는 속지 말라고 해놓고 방법을 말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 응? 아까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수동은 명사가 안 나와. 뭐 얼마나 편합니까? 과거분사 바이 잘 나와요. 과거분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메이드는 동사니까 동사가 뒤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명쾌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뒤에 목적어 있고 없고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의 이격근이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의 이격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 (1번) 하자. 자, 컴마 보이냐? 컴마 보이니? 네. 컴마 왜 찍는다고? 자리 구분. 애터 컨퍼런스는 주어가 아니라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컴마 다음에 뭐가 주어라고? 칠던이 주어입니다. 그럼 컴마 뒤에 테이킹 필드를 보고 엔드 다음에 리스닝을 봅시다.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동사 모양은 투부 동사나 ing나 pp가 될 수 없다 그랬죠? 동사가 없네. 얘가 동사예요. 끝. 동사 다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 동사나 ing나 pp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뿅 없습니다. 컴마가 너무 중요하죠. 명사 수식 분사와 분사구문을 혼동하지 마라. 분사구문은 뭐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도 있는 것처럼 콤마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콤마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구별을 하라고 돼 있는데 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시 봅시다. 아까 하나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사는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의 네모를 치고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책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책에 의하면 원래는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컴마가 없는 것을 주의하라 그래놓고 주의하라는 방법도 말 안 해주었으니 원래는 뭐 히에 네모 치고 푸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라네. 명사 있으니까 ing. 편하죠? 확인학습을 해보십시오. 두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라오는데요. 알았어. 그걸 이제 말해. 자, 1번에다가 이렇게 적고 비동사 PP 다음에는 웬만하면 거의 뭐가 나오지 않지만 명사가 나오지 않지만 특정 동사 몇 가지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비기브는 무슨 말이 되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응? 그렇죠. 비톨드 하면 비토토 하면 비쇼운 하면
보게 된 겁니다. 남에 의해서. 지가 보게 된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 named나 be called나 be considered가 중3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유는 name이나 call이란 단어가 pp 형태여도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가 또 나와서 뭐뭐라고 이름 지어지다, 뭐뭐라고 불리우지다,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called는 그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보는 표현이니까 알 수는 있을 것 같죠. 이 빌딩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불려집니다. 스카이스크레이퍼는 뭐라고? 응? 하늘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하늘을 긁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많이 초고층 건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마 다음 위에 네모를 치고 이 사람들이 직접 뭘 하기 때문에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in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배웠어? ingd 구별 됐습니까? ingd 구별에서 첫 번째로 분사는 컴마가 있다 없다? 컴마가 없습니다. 컴마가 없는 상태고 명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서 하는인지 되는지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하지만 해석이나 단어를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라고? 뒤에 바이가 있으면 뭐라고?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공식이 될 수 있으니 단어를 모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명사가 답이 아닐 때는 뭐의 네모를 치고 풀어라? 조의 네모를 치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사 구문은 뭐가 있다고? 컴마가 있습니다. 컴마가 있으니까 컴마를 가지고 잘라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ing나 id가 맨 앞에 있을 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뒤에 있을 때는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합니다. 구분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라고? 컴마를 기준으로 뭐의 네모를 친다? 주어의 네모를 쳐서 두 번째 해석을 하고 만약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또 뭐가 답이라고? ing나 바이가 있으면 pp 형태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 주의하시고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는 오늘 풀어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느리게 풀리고 정말 해석도 되게 오래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들은 특히 접속사가 앞에 있는 경우에 질문이 매년 많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끝.